있듯이 어쨌든 이 때가 된 것 같아요. 지난해 12월 10일 동해안 납북기완어부 피해자 진실규명 시민모임이 창립했다. 납북됐다 돌아온 뒤 항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으로 처벌받고 그 뒤에도 오랜 세월 감시와 낙인에 고통받아온 납북기완어부들. 김춘삼 대표와 엄경선 운영위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피해 당사자가 스스로 나서서 해결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이 모임 자체가 이제는 스스로 어떤 피해의식을 좀 벗고 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사실 나섰다는 의미에서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많은 피해자분들이 이야기를 못 꺼내셔요. 이야기 도중에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도저히 더 이야기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고 눈물만 쏟으니까 야 이게 참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이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 당사자가 스스로 진짜 어떤 트라우마를 좀 벗고 일어나셨다는 것 그런 의미가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게 접수된 거 보면은 전체 피해자 중에서 정말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이거 뭐 다시 꺼내서 또 뭐해 하고 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가족들한테는 이 피해 사실을 거의 알리지는 않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고. 제가 83년도 사건으로 해서 어쨌든 2년 살고 나왔는데 20년 지났는데도 제가 어느 날 꿈을 꿔요. 꿈속에서 내가 교도소에 가 있는 꿈을 꿔요. 근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분명히 죗값을 치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느 날 또 내가 또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표님이 납북 피해 당사자라는 게 우리 모임에서는 정말 중요하시는 게 재심을 통해서라도 내 무죄를 받고 했다고 하면서 나서시라고 이거 권유하는 게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거고. 진실화해위원회는 건설호와 풍성호 납북기완어부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에 이어 선원 1000여 명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강원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납북기완어부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납북기완어부 진실규명 협력 TF를 만들어 피해 선원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모두 시민모임 창립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시민 모임을 처음에 같이 대표를 맡았을 때도 오랫동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맡아갖고 천천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오산이었거든요. 이거 우리 생각에도 일이 잘 됐는데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희망적이고 고무적이죠. 1954년부터 1987년 사이 납북된 어선은 459척, 선원은 3,648명에 이른다. 일기 진실화해위원회는 17건의 납북기완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했다. 현재까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선원들은 5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얘기를 못 꺼냈어요.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준 거는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일기 출범이. 일기 출범 전에는 금원이었어요. 누구도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설마 있다고 그래도 누군가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인권 운동가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살면서 느끼겠더라고요. 15세, 16세 소년들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정도의 국가가 과연 이게 무슨 나라인가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예속되었던 내 정신 세계를 잠시나마 좀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분들의 입장을 해서 좀 우리가 이 국가에서 트라우마 센터 같은 걸 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남북 분단 체제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자들을 그 희생양으로 삼고 제물로 삼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남북 화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좀 이제는
과거 그런 어떤 어두운 시절을 지내지 말고 좀 더 평화로운 바다를 꿈꾼다든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별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언급과 그거에 대한 국가의 책임질 있는 어떤 자세를 좀 제시해 주신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법률적인 어떤 뭐 진짜 지원책을 만들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국정의 책임자로서 사과 한마디가 제일 난 중요하다고 해요. 그 사과의 한마디가 정말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시도를 해봐야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마음의 빛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2007년에 저에게 살아있는 기사를 쓰고 이게 지역의 아픔이라는 것들로 이제 확인을 했고 이건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당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저한테는 절실히 다가왔던 문제는 틀림없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 피해 사실 말씀을 다 드린 분들한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참 마음의 빛이었어요. 그걸 통해서만이. 그렇다면은 마음의 빛도 받고 우리 분단의 극복 이걸 또 같이 이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지하에 숨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의 상처는 기쁘시겠지만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그 이웃을 위해서 또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반드시 나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